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합격자입니다. 이번에 서울로 시험을 받고 총 4번의 시험을 봤는데 3번 모두 서울로 시험을 응시하여 1차를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어, 지금 이 시기에 합격 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최타를 하시고 난 뒤에 이 합격 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먼저 그 최타 후에 극복 방안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실패의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1차는 제가 부족했던 거는 정확한 암기가 부족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뭐 수업의 흐름, 또 조건 채우기, 그리고 지도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한 저의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년에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거야 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나 스스로 괜찮은 방법이야. 아, 죄송해요.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항상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 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제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제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1차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눠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 2월에 이해 중심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해한 부분을 책에 옆에 짜투리에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적었고요. 또 개론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더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면 더 기억을 잘할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에는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흐름을 잡아갔던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6월부터는 저는 기간제를 6개월 동안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간제 할 때는 강의는 듣지 않았고 인강 아 죄송해요. 강의는 듣지 않았고 기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기출 분석한 방법으로는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4명의 스터디원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한 문제에 한 문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기출 문장을 저의 서브노트에 연도와 중등, 초등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 문장을 항상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1, 2월 개론서를 그대로 필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지만 그 오래 걸린 시간만큼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개념과 이해 정도는 굉장히 많아서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필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반복해도 똑같이 다시 생각하고 적고 다시 생각하고 적고 하면 처음엔 오래 걸렸던 시간들이 한 문제 할 때 정말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시간들이 나중에 가면 한 30분? 이렇게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맞아, 이건 이 개념이었지? 라고 뒤에는 조금씩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필사를 하지 않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만약에 망원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시각장애인의 보조공학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 옆에 세세하게 다 그림으로써 이제 그 개념들의 흐름을 항상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영역을 기출 분석을 하고 나면 정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계속 보다 보면 제가 공부하기 싫어도 제가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키워드랑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제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진 교수님의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를 저는 정말 적극 활용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일단 그 영역별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 스터디도 그 영역에 맞춰서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분석에 했을 때 나온 기출 문장, 그리고 기출 문장 보면서 옆에 적혀져 있던 강론 문장들을 그대로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역별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분명 알고 있는데 틀리는 문제랑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이거를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 한 3-4명씩 모여서 왜 틀렸는지,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3분, 5분 이렇게 재놓고 그 문장을 답으로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엽적인 거든 기출이든 틀린 문장은 그렇게 한두 번 외우고 그 문장들을 서브에 적어 놓으면 한 번은 외웠던 거여서 서브를 넘기다 보면 이 문장이 저에게 그냥 습득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습득이 되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영역별 모의고사에서 틀린 것들을 서브에 적고 그 서브를 항상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해 중심으로만 공부하면 되지 키워드를 왜 외워야 하지? 라는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1차를 계속 컷해서 1.33 이렇게 높게 항상 붙었어가지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대로 암기하지 않아서 라는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시험장에서 나와서 답을 보면 이 답은 맞는데 뭔가 되게 애매하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제가 채점자가 아니고 채점자들이 봤을 때 정확한 답을 채점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온전한 1점을 주기 위해서는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어떻게 암기를 하였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영역별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7, 8월 달에 그 서브와 1, 2월 달 개론서를 저는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장 그대로를 외우려고 했었고 꼭 한 영역이 다시 드릴게요. 한 영역을 다 외웠으면 그때마다 항상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그 마인드맵이 저는 저 나름의 이해를 많이 돕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7, 8월 달을 영역별로 모든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애쓰면 이제 9월부터 이제 11월은 조금 마음의 불안감도 생기고 촉박함이 많이 들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난 이제 한 달에 전 영역을 한 바퀴 돌릴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그냥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노력하자라고 해서 저만의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대신 저만의 계획을 세울 때는 되게 풀어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매일 앞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꼭 끝내고 법총론도 여기까지 할 거야 라는 계획은 정말 꼭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계획을 꼭 지키면서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 10월은 거의 이제 암기를 많이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해야 할까도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연도별 기출 문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연도별 기출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답을 다시 적는데 이 답을 있는 그대로를 또 못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기출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다시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출을 활용한 개념들을 외우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툭 건드렸을 때
아,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해도 키워드는 몇 가지가 많이 생각날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들이 아, 맞아. 이런 문장이었지? 라고 다시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다 암기에만 힘을 쓰게 돼요. 9월, 10월 정도 되면. 그러면 저는 단기 기억이라고 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명 학습장에서 그래픽 조직자의 장점을 외웠는데 집에 갈 때 되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적었어요. 외운 거. 뭐 오늘 학습장의 그래픽 조직자의 장점. 그리고 또 가다가 뭐 네, 학습 안내 노트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그냥 큰 머릿말만 적어서 집에 갈 때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걸어가면서 한 30분 정도 오늘 이걸 외웠다. 그래서 제가 외운 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픽 조직자의 장점은 그래서 상대방이 대답하지 못하면 제가 있는 그대로 외운 거를 토대로 다시 답을 해주면 그게 저는 오전에 외운 거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를 정말 시험 끝날 때까지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9월부터 11월까지 매일매일 집에 가는 30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부의 팁인데요. 9월, 10월에 되면 이제 개념들을 외우잖아요. 그럼 그 개념이 정답으로 쓰여지려면 어떤 문제가 나와야 내가 이 답을 쓸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생각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의 답을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망원경에 대해서 답을 써야 하면 1번 문제는 망원경이라는 1번 문제를 망원경이라고 답을 쓰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나 두 번째로 망원경을 쓰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라는 여러 방면, 여러 각도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시각장애 한 영역을 공부했으면 이제 화요일에는 청각장애 영역을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는 시각장애에 대한 복습을 하고 이제 화요일 날 청각장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각장애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리고 청각장애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계속 좀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은 청각장애만 공부하고 다음 날에는 시각장애만 공부한 것 같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전날 암기했던 마인드맵을 적는 것도 굉장히 흐름 잡는 것도 좋고 키워드를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 키워드 암기에도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에 교수님의 이제 그 등수가 나오는 모의고사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7, 8월 때부터 그렇게 매일 친구들이랑 암기를 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문제에서 되게 강론의 세부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업이 끝나고 그 세부적인 강론에 대해서도 암기를 하고 그거를 서브노트에 적으면 9월, 10월에 가서 꼭 그 문장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럼 그 문장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외웠던 것도 있고 계속 보게 되니까 익숙해지니까 그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 문장만 적어 놓으면 많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문장을 왜 적었지? 라고 했을 때는 교수님의 7, 8월 달 해설지가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으면서 맞아. 내가 이 문장을 이렇게 적었을 땐 이런 이유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7, 8월 달 해설서를 많이 보면서 이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7월부터 11월 거는 거의 묶여 있어가지고 통틀어서 같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월 달인데요. 11월 달은
하루에 2시간씩 꼭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이게 거의 백지 인출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하루 월요일에 2시간 동안 시각장애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리면 시각장애에 대한 키워드들도 다 인출을 했어요. 근데 분명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막히는 부분, 저는 이제 보행훈련에서 그 방향 정의에 대해 진짜 정말 안 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외워지는 게 정말 마인드맵을 그리면 한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맵에서 기억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외우고 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것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초등 특수가 시험을 보고 나면 중등 특수가 정말 많이 흔들려요. 정말 공부하기 싫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 공부가 또 손에 많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때 누가 더 꾸준히 앉아있고 누가 더 꾸준히 공부하냐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 2주 전에 많이 흔들리겠지만 정말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습관처럼 앉아서 꼭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 이제 끝나고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저는 A5 노트에 진짜 정말 죽어도 안 외워지는 것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뭐 청각장애에서 육개은 검사의 활용이 저는 아직도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적어서 시험장에 딱 가지고 갔을 때 볼 수 있도록 쉬는 시간에 나오면 아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2주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노트를 한 시험 2주 전부터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임용 시험 자체가 저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특학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법총론, 저는 교육과정 강론도 봤습니다. 그 본 방법을 어떻게 봤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법총론은 1월부터 거의 6월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통문장으로 계획표를 가지고 외우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네. 1월부터 6월까지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외우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세세하게 외워야 뒤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총론은 초반에 있는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7, 8월부터 어떻게 법총론을 공부했냐면 주체별 그리고 구성요소별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1조부터 3조까지 다다다다 인출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무슨 일들을 하지? 라는 생각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하는 모든 일들을 옆에다 정리해 보거나 아니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어떤 일들을 하지? 라고 문제식으로 바꿔서 7, 8월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 11월은 영역을 범위를 정해서 인출을 한 후에 해당하는 범위의 질문을 3개씩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통학 지원을 하는 주체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통문장으로 암기하고 있더라도 질문으로 딱 받았을 때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으로 다시 던져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총론은 정말 그냥 답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매일매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육과정을 기본 국어, 공통 국어, 진로,
사회, 공통 영어 이렇게 5개를 봤어요. 근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하루에 30분씩 딱 스터디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정리해 놓는 게 있어요. 뭐 국어 공통이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정리해 놓은 그 파일을 키워드를 빈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터디 원이랑 그 빈칸이 뚫려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외우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스터디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을 보고 생각이 안 나면 그 빈칸을 계속 생각하니까 키워드만 어쩌면 키워드만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은 그렇게 어렵게 문장으로 나오지 않고 키워드로 많이 나오니까 그 빈칸으로 열심히 반복적으로 읽는 거를 저는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UDL이랑 웹 접근성은 저는 제비를 활용했어요. 그냥 제비뽑기를 딱 뽑아서 뭐 운용의 용이성이 나오면 운용의 용이성을 큰 카테고리에 놓고 또 딱 뽑았을 때 뭐 인식의 용이성 나오면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거나 두 번째로는 뭐 제 뭐 관감인성 발작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운용의 용이성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네. 정리한 느낌으로 매일 아침 거의 5분? 10분 정도 제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UDL이랑 웹 접근성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자도 많은 시간을 활용하진 않았고요. 거의 15분 정도 해서 저는 점역사 문제를 활용을 했었어요. 문제를 매일 내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점역사가 딱 한글 파일 한 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장으로 스터디원이랑 이 문제 좋겠다 해서 그 단어를 다 함께 점자 찍어보고 숫자로 변환하고 그거에 대한 문법 규정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기 딱 15분 전에 그렇게 점자를 공부하면 매일 엄청난 점자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자가 많이 어렵고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구시율부터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 대신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돼요. 절대 까먹지 않고 시험 전까지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하고 꼭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점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법총론, 교육과정, 점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제가 합격수기에 적은 것처럼 이렇게 시간표를 활용하는데 이 시간에는 딱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생활한 게 저의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합격수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